뭐 SES 나올 때는 핑클 팬들이 야유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나오면 모두 받아줘요. 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봐줄게 하면서 굉장히 응원해줬어요. 일단 저희가 7구인데요. 성시경 씨도 그 7구 클럽의 멤버였고, 저는 또 박경림 씨, 이효리 씨랑도 친했었고, 아이돌 애들 이야기 들으면 정산할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솔로인 네가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워낙 음악 방송 하면 다 같이 했다가 끝나면 다 같이 또 모여요. 물론 스케줄이 다 바쁘기 때문에 먼저 왔다 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하지만 거의 매일을 그 시절에는 방송국에서도 보고 밥집에서도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솔로 가수지만 외롭지 않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막 제잘제잘 할 때, 저 데뷔 초반에는 별명이 좀비였거든요. 왜요? 저희 사장님이 워낙에 철저하게 저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 대기실에 인사만 꾸벅하고 항상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야 됐어요. 흥얼거리면서. 그런 애한테 누가 말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오해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박경림 씨는 제가 데뷔 때부터 워낙 친했기 때문에 얘 그런 애 아니다. 얘 웃기고 앉아있는 애다. 이렇게 해줘서 7구 클럽에 낄 수도 있고 많은 친구들도 생기고 해서, 그 저의 리즈 시절이라고 했었던 그 시절이 참, 그래도 지금은 연락하는 이가 거의 없지만 그냥 만나면 옛날 친구 만난 듯이 아마 되게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연락 안 하겠죠? 좀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 7구 클럽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팬덤이 있고요. 저는 지금도 팬카페가, 그때 만들어진 팬카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인기가 많을 때나 요즘이나 저를 따라다니는 독수리 오형제만 있거든요. 오남매라고 할까? 아주 인기가 많아도 항상 5명이 왔었고요. 그냥 조그만 행사를 해도 5명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체감상으로 인기가 하락한지는 사실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중학생이던 애가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팬덤으로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중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같이 다니시는 엄마 아빠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이돌 음악을 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저는 좀 더 팬층이 넓고, 공연 같은 거 하면 농담을 하면 웃는 쪽, 무관심한 쪽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큰 뭐 드림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막 하늘색 풍선, 뭐 노랑 풍선 사이에 분홍 풍선이 5개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막 SES 막 핑클 막, 근데 뭐 SES 나올 때는 핑클 팬들이 야유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나오면 모두 받아줘요. 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봐줄게 하면서 굉장히 응원해줬어요. 또 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팬덤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남의 팬들이 저도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만 그 질문을 하니까 효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SBS, KBS를 다 대상을 이효리 씨가 받고 마지막 이제 MBC가 마지막 날이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다 받았으니까 효리가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일 같이 있었어요. 거의 방송국에서도 있고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었었는데, 제 이름 이까진 같으니까 이제 박수를 쳐주려고 하는데 수영으로 부르셨는데 처음에 못 알아듣고
효리가 등짝 스매싱을 날려줘서 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제가 받았다는 걸 알았는데 요 근래 이제 제가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 화면을 봤는데 제가 너무 효리 씨한테 미안할 정도로 오열을 했더라고요. 아, 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서 들었어요. 그때는 막 감격스럽고 뭐하고 이랬는데 이거 무안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효리 씨 워낙 성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옆에서 막 저를 챙겨주고 저는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니까 한마디 꼭 해야 돼, 수영아, 얘기해야 돼, 지금 얘기 안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장면이. 내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오열하면 내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은. 저도 가수고 저라고 왜 욕망이 없겠어요. 아무리 친한 가수라도 나도 이런 영예를 한 번쯤 안고 싶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나 봐요.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화면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안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다 잘 하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솔로 여자 발라드 가수 분명히 뒤에 있으면은 그분도 같이 출연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했고, 이미 제가 나왔을 때도 주변에서 야, 여자 솔로 발라드 가수는 안 돼, 그걸 왜 만들어?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 특히 이제 저는 목소리까지 특이하고 음악도 특이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니터링 반응이 극과 극이었대요. 완전 망하거나 완전 흥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반응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이미 20여 년 전에 또 여자 발라드 가수는 뭐 블루오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헤이즈 씨 음악 참 좋아하거든요. 물론 발라드 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발라드를 좋아하고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분이 가사를 정말 잘 쓰고 요 세대에 공감하는 가사들을 참 잘 쓰고, 게다가 랩까지 되니까 전 랩 너무 잘해보고 싶은데 저 랩도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발라드를 너무 오래 하니까 혀가 굳었는지 또 요즘 랩은 또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노래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됐어요. 랩을 배우다 보니까 랩도 가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할 때 잘 써먹곤 있고 예능에서 한번 보일 건 있겠지만 헤이즈 씨의 그런 면들 전 너무 좋아하고, 여자 한 명 더 있는데요. 근데 이 가수는 저는 참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회사에게 강력히 부탁드리는 게 이 가수의 성대를 정말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혜원이라는 흰이라는 가수 있어요. 뭐 너무나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는 친구인데, 저는 웬만해서 여자애들 노래 듣고 넌 날 이길 수 없어, 밟아주겠어, 혼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존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에 너무 혹사시키면 그 엄청난 파워와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 봐 너무나 아까울 만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의 음악을 잘 듣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항상 이 두 친구를 굉장히 많이 응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또한. 네. 그게 통하였기 때문에 그 가사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뭐 타 장르가 가사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그래도 발라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담당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발라드 가수분들이 인기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뽕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은 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있겠지만 조금씩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트로트와 발라드가 완전히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요즘 그 트롯맨들이 많이 부르는 그 음악들이 굉장히 발라드에 가까워져서 굉장히 지금 많이 무섭거든요. 이들이 발라드도 정말 잘 소화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하는 뽕기가 들어가 있는 발라드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트롯을 잘하는 가수분들이 가사도 발라드틱한 또 음악의 그 사운드도 발라드와 흡사한 음악들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즘에 근데 조사 다시 하면은 트로트가 1등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본 것 같아요. 또 가장 좋아하는 곡이랄지. 근데 저는 그 시절의 이수영스러운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I Believe 때 이수영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시절에 그렇게 수도 없는 시간을 투자했던 그 시절의 이수영대로 좋고 그 이후에 발표된 곡들도 또 이렇게 그때 저라서 저는 뭐 욕심쟁이일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 저는 좋고 오히려 요즘에 옛날 곡들을 부르라 그러면 제 CD를 열심히 듣고 모창을 해요. 그러니까 음원으로 CD로 제 목소리를 듣지 라이브로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CD 음성을 지원해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지만 20대 초반의 이수영 목소리를 제가 지금 낸다는 게 쉽지만 않지만 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이렇게 CD 듣고 그때 이수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 같아요.